안녕하십니까. 이주영건 무사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당사자가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성년후견이 되면 후견인으로서 후원과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정후견인은 성년후견인보다 정신적인 제약이 경미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느 경우에 한정후견을 신청하고 한정후견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요. 자주 상담해오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낭비가 심하고 대출을 수시로 받는데 그 횟수나 금액이 커서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후견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의 경우에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낭비자의 경우에도 한정치산의 대상이 되었는데 민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낭비자는 한정 후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낭비 원인이 정신적 제약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한정 후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진단서를 통해서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등이 있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만 한정 후견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정 후견인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건 본인과 성년 후견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건 본인을 중심으로 보면 사건 본인의 행위 능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한정 후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본인이 어느 정도 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도록 그렇게 심판문에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정한 경우에 이렇게 사건 본인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 이런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행위 능력을 보유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후견인을 중심으로 보면은 후견인은 사건 본인의 법률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사건 본인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견제도의 기본 원칙은 사건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또 잔존 능력을 중시하는 그런 것이 바탕이 되는데요. 후견의 필요성과 보충성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건 본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사항을 두게 되는 것이죠. 대리권과 관련해서 한정 후견인은 당연히 사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성년 후견인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가정법원은 따라서 사건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고 심판문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낭비벽이 있다고 해서 후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정신적 제약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 한정 후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후견제도는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등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이용하고 그에 따라서 심판문을 받는지가 중요하고 이 부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후견인의 보호를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 어느 경우에 한정 후견을 신청하고 한정 후견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